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로존이 위기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등락 끝에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른 11,541.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정부가 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등락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2%, 독일 증시는 2.4% 내렸습니다. 8개월간 지속되어온 리비아 내전 사태가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리비아 과도 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21일 카다피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리비아는 해방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KT&G가 시장의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LG화학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김보라입니다. 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하창봉 팀장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강 후약장을 펼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까지 상승폭을 이끌지 못했고요. 결국 장 막판에 급락하면서 1800선 초반 턱걸이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IT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T주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넉 달 만에 90만 원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살펴보죠. 예, 어제 장 초반에 삼성전자 92만 원까지 형성하면서 지수는 가파르게 1870까지 터치했습니다만 이내에 상승세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장 접어들면서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약간 다시 한번 디폴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중국이 내년에 약간 부동산 가격이 한 40% 정도 폭락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그 전날 나왔던 미국의 베이지북에서 나왔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5장 접어들면서 지수가 5일선에 위치한 1835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계속적인 매물이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큰 게 없었는데 전체적인 삼성전자 제외하고 여타 업종에서 무차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금액 대비해서는 지수 낙폭이 한 50포인트 빠지면서 다시 한번 18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위협을 주는 장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개인이 한 900억 매수한 거 빼고 나면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55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으로 보이는, 아니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50포인트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관이 사실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딱 한 종목이나 빼고 나면 여타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구조에서는 빠진 폭은 좀 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딱 삼성전자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DI, 삼성전기, 삼성글자가 붙던 전기저차 업종만 소폭의 강세였고 나머지는 전 업종이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빠진 것이 이제 경기 관련주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유로존 리스크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오히려 더 과민 반응하는 업종이 이제 건설이라든지 화학, 철강, 기계 이런 업종이 되는데 이런 업종이 좀 많이 빠졌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5장 접어들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매물이 좀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판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는 하이닉스라든지 기아차, 모비스 이렇게 해서 샀었고요. 어제 장 초반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를 통해왔고 얼추 7만 4천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 빠지면서 7만 원 초입에 다시 마감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일제당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수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승 기준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최근에는 외국인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관이 뭘 사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기관이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75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삼성전기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한 LG 디스플레이는 실제적으로 3분기가 한 4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왔습니다만은 4분기부터는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면서 최근에 한 2만 2천 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세를 놓고 이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됐죠. 하나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세계적인 C게이트라고 그러죠. 우리 컴퓨터에 보면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이제 C게이트에 매각을 하는데 그 금액 중에서 한 13억 달러, 이 13억 달러 정도가 지금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이런 거 하나 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게 두 가지 겹치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몰렸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기관은 특별히 뭐 NHN을 제외하고 나면 4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전기 전자업종에 매기세가 많이 몰렸다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판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조금 전에 사줬던 NHN은 오히려 한 477억 정도 매도를 해줬던 것 같고요. 뭐 LG전자에 대해서도 기관의 매수세는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를 기관은 조금 외국인은 좀 많이 판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금융주라든지 신한주주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던 것 같고요. 기관은 의외로 어제 또 많이 빠진 업종에서 또 선두를 했습니다. 포스코라든 현대중공, SOL, 뭐 오시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면은 최근이 아니죠. 한 상반기 오래 들어가서도 계속 보면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은 올라가고 많이 판 종목은 내려가는데 실제적으로 기관 그 수급 동향은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타이밍상으로 한 박자 빨리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금 안 좋을 때는 먼저 팔고 또 좋을 때는 막 사기 때문에 약간은 기관에 사고 파는 쏠림 현상 자체가 저는 그 시세도 같이 만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형보다 잘 가던 아우였는데 어제는 코스닥 쪽에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3.7% 정도 내리면서 코스닥은 470선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기관 어떠한 종목을 사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 뭐 상당히 잘 갔었죠. 잘 갔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그래서 대비해서 조금 더 빠졌습니다. 3% 이상 빠졌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간 동안 지난 금요일 이후에 올라왔던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하는 급락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조금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상당히 많이 빠지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만 한 356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한 352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지금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좀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코스닥에 많이 개입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7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데이터적인 것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기관화 장세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약간은 그 하락세에 좀 베팅을 했다 말씀드리겠고요. 강세를 보인 업종 거의 없는데 잠깐 뽑아보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로 대변되는 유헬스케어 관련주가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뭐 가스관 관련주, 한국과 러시아의 가스관 관련주 테마에 엮이는 종목들이 아침부터 기세 상한가를 가가지고 종가까지 조금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세는 사실은 뭐 줄기세포가 가장 많이 빠졌다 할 수 있겠죠. 줄기세포라든지 요새 최근에 강한 테마를 보였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종편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이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네오웨이즈 게임즈라든지 덕산 아이메탈, 성강밴드, CJ ENM에 대한 매수를 해줬는데 이 네 종목 정도는 크게 주가로 흐름을 보인 게 없고 약간 이례적인 것이 KMH에 대해서 19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면서 어저께 장중에 상한가까지 형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KMH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상장한 회사고요. 국내 1위의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입니다. S업체로 보시면 되고 삼성 SDS하고도 약간은 그 독점만 계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9,500원이었는데 계속 빠졌다가 아직까지 현 주가는 공모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어제 한 2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것이 좀 특징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CJ 오쇼핑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8억이 들어오면서 한 29만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 뭐 그 삼성과 관련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웨어도 한 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정리해봤고요. 간밤 마감됐었던 글로벌 마감 증시와 이슈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는 하루였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독일 쪽에서 23일에 있을 EU 정상회담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상 개최된다고 발표가 되고요. 26일 안에 2차로 다시 한 번 더 만나겠다라는 발표안이 나왔었죠. 미국 쪽에서는 일단 경제 지표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또다시 유럽에 대한 위기가 고개를 들면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아시다시피 좀 출발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1%가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프랑스와 독일의 그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에 대한 어떤 의견이 깔리고 있다는 소식이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에서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한 부분들이 조금 유럽 증시가 출발하는데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구제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1조 유로 규모의 어떤 증액을 계속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간 채권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 이제 공적 자금에 대한 증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여전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유럽
유럽의 최대 국가 두 나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가 일단 그 구제국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로 예정된 유럽 정상회의가 장 중반에 어떤 연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급격히 악화가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장 중반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48%,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유로존의 어떤 위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독일과 프랑스보다 좀 적은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14일, 15일로 예정됐던 유럽 정상회의가 다시 한번 연기가 됐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 23일로 예정된 회의가 다시 한번 연기가 된다면 어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심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연관이 돼 있는 원자재주, 그리고 어떤 자동차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럽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주가 상당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정상회의에 대해 나왔던 얘기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중반에 독일의 한 언론에서 메르켈 총리가 EU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유럽 재정 안정기금 추가 확충, 그리고 그리스 민간 채권자에 대한 손실 상각 확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기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자, 23일로 예정돼 있던 유럽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하루가 아닌 이틀 일정으로 좀 늘렸고요. 그러면서 어떤 주요 조치 합의를 위해서 26일까지 2차 회의를 더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자는 강력한 의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안정기금 추가 확충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더 연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26일까지 의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독일의 강한 의지를 봤을 때 조금은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인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EF, SF에 대한 증액 부분, 그리고 은행들의 증자에 반한 부분,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분인데 이 부분이 증액으로 갈지 아니면 자본 확충은 증액으로 갈지 아니면 기금에 의한 지원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유럽 영향 때문에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떤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전일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중반에 어떤 소폭 상승, 장 초반에 조금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상승 전환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승폭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 유럽에서 나왔던 어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폭을 좀 확대시키긴 했지만 장 중반까지 하락폭 확대시켰지만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대로 23일에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6일까지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최종 단판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와 그리고 S&P 500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21% 정도 약보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AT&T의 영향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인텔이 조금 하락을 보이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나스닥이 약보권 마감을 하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경제지표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지표인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를 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같은 경우에는 8.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1년 만에 한 달 최대폭 상승을 기록을 했고 전달 마이너스 17.5에서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극심한 수요 둔화 우려가 다소 감소를 하면서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리세션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신규 주문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같은 경우에는 동부 펜실베니아 그리고 남부 뉴저지, 델러웨어 지역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 지역 쪽에 제조업을 동향을 본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미국 지도를 가지고 나가지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국 동부의 북쪽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 지표 고용 지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계속해서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40만 4천 건에서 40만 9천 건으로 수정이 됐는데 그보다 한 6천 건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40만 건은 소폭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40만 3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수시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안 좋은 부분은 기업들이 여전히 신규 채용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이란지 구조조정이 가장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3주째 계속해서 40만 건 전후로 보이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가 됐었고요. 경기 선행지수 같은 0.2%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에 조금 소폭 하회를 했고 기존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491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조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순이익은 57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6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인 68센트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7.3% 증가를 하면서 17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인 172억 달러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대해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의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영증권의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40년 이후 미국의 S&P 500 지수가 분기 단위로 14% 이상 급락한 사례는 여지껏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중 2번을 제외하고는 그 급락했던 다음 분기에 반등에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분기 단위로 급락한 사례가 약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과 코스피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분기 단위로 14% 이상 하락한 경우 다음 분기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현재도 양시장 모두 3분기 급락에 따라 4분기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반등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전 분기 급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4년과 2008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이번 반등의 목표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면 현재로서 반등의 목표치를 구성하는 데는 이번 변동성 차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상승했음에도 현재 코스피가 2008년 수준의 반등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11월 하순까지 약 198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이고요.
앞서 지적한 대로 이 기간 반등치는 2008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상승에 따른 2004년과 2008년 코스피 반등치 추이를 고려하면 현재 최대 반등 목표치는 1900선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등 기간 역시 최대 37일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1월 중순 이전에 이번 반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 주목해야 할 종목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종목들의 특징은 이전 횡보 구간에서 하락을 경험했고 그리고 외국인 매수 유입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이 이어진다면 이들 후보군 중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 종목 중 현재로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상장 이후 거래 기간이 아직 짧아서 추이를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이마트 종목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들 중 가장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 추세선을 상회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현대차는 주 추세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전 고점에서 추세를 반전시켜서 상승 여력이 현대모비스보다는 다소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오늘 저희 신영증권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11월 중순까지 1900선까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요. 그럴 때 관심 종목 현대모비스, 현대차 괜찮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전화 연결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지수가 이제 다우지수 기준으로 11,500선을 찍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기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은 하루하루 이틀 다른 것 같습니다.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후 정상회담이 23일 날에서 26일 연기된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나라 장 열릴 때 나왔다가 또 유럽 시장 열릴 때는 그날 하긴 하는데 26일 정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잘 안 보이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그게 유럽 쪽에서도 26일까지는 23일 조금 벌써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3일에서 26일까지는 통큰 대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큰 대책이라는 게 사실 크게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EFSF에 대한 유효 자원 지원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유럽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리스가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을 계속 지원하는 거, 요 크게 세 가지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이 EFSF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이 좀 다른 거죠. 이견 다른 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면, 프랑스 측면에서는 보정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에 차입하는 방식을 하자. 그래서 보유 채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걸 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는 국가 신용 등급이 AAA인데 만약에 보정을 이용해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당연히 프랑스의 국가 신용도 깎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하지 말고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또 채권 담보로 차입하는 걸 원하는 거고, 독일과 유럽 중앙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나온 거, 이것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글쎄요, 저는 아침에 어제 원래 한 1시 후에 빠진 게 한 2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받아내야죠. 우리가 가면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수로 한번 보게 되면 1835포인트 정도, 5일선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침 시초가에 갭 상승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또 주말에 대한 관망심리가 있기 때문에 장이 바로 1850으로 좀 돌리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면 관망심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로 매수에 가담하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 할 수 있겠고, 사실 어저께 이제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카다피가 이제 사망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새 움직인 거 보면 국제 유가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경기가 좋은 상황이면 취소 좋은 거였다면 국제유가 상대가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좋게 받아들였을 건데 어제 국제유가는 86달러 선에서 좀 머물러 있고 그도 그런 것이 지금 대외 변수가 유로존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약간 묻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생산량이 한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많고요. 점유율 같은 경우는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크게 보면 사실 오늘 아마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호가가 세게 들어올 건데 재건 사업이 이제 남아있죠. 가설에서 건설 그 모멘텀은 조금 살아있는데 뭐 조금 단기적인 이슈에 끝일 수 있다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리비아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은 중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많이 빠졌던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기계, 경기 민감주들이 어저께 겁나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늘 쇼커브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황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유럽발 이슈 나오는 거 보고 바닥 다지는 거 보고 오히려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워낙 국내 증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시장을 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게 좀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확인하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게 조금 그 수급보다는 대외 변수에 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조금 그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변하고 있다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1865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들어맞지 않겠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 계속해서 주도업종 부재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좀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오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일날 그 EU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말 경계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수급에 의한 부분보다는 시장이 대외 변수에 의한 어떤 투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궁속으로 계속해서 빠지던 유럽 문제가 이제는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거와는 반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야간 선물이 0.8%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이 아직까지 조금 불안감이 상존하고 그리고 주말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조금 약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 뭐 1805일선이 있는 1835포인트에 대한 어떤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밀리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떤 1800포인트에서 1785포인트 사이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그런 급락은 오늘 쪽에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관망에 의한 좀 자세를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또 수급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다 그리고 그 주도 업종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722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 같은 게 선물이 3.4%나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어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 부분이지 신규 매수 포지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제 또 시장 잘못 봤던 부분들이 선물이 그 신규 매수가 아닌 그 어떻게 보면 청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신규 매수 제가 착각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 1722계약 그 우위 누적시켰던 부분들은 어떤 신규 매수가 아닌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 수익 단기 차익 실현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3021계약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매수 금액을 누적시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어쨌든 지금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저께 IT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이런 업종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이런 업종들이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이 화학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원자재 관련주가 하락을 하고 상품 가격 하락에 대한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 속에서 동반적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시장이
꺾이면서 동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주도업종을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예상할 수 있는 그 주도업종은 마찬가지로 IT, 그리고 자동차, 은행업종이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선진국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업종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2007년을 제외한 코스피를 볼 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줬던 업종들이 IT 자동차이기 때문에 걔들이 어쨌든 그 업종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오자 어쨌든 코스피도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강세장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시장 대비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피해야 될 업종이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업종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하창봉 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카다피 사망으로 인한 그 중동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다시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특히나 리비아와 좀 연관성이 큰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조금 반등을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조금 반등을 준다면 건설주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비아와 상당히 연관성이 큰 대우건설, 현대건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언급을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여전히 조금 계속해서 유지를 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정밀학, 롯데상강, 제일모직, SKC,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 꺾이면서 조금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삼성정밀학, 롯데상강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기관 그리고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기업적인 내용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수급의 변화에 의한 하락이 아닌 시장에 의한 그 하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조금은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같이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제외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조금 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제 그 말씀드린 시점에서부터 한번 본다면 어쨌든 그 매수했다는 가정하에서 아직까지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유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태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오늘 지수는 일단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건설주 마찬가지로 오늘의 단기적인 관심은 괜찮겠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롯데삼강, 제일모직, SKC,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GS 계열 화학회사인데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 계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코스모 화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입니다. 화학 원소 기업으로 제가 오늘 원소 기업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TI 오토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건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도료 쪽에 들어와 있는 백색 완료라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나노 기술과 관련해서 광촉매 쪽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좀 개별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부터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면서 2차전지 산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 코발트를 전량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게 되는데 황산 코발트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의 또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그것을 해서 양극 활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최종 단계로 가면 2차전지로 넘어갑니다. 어떤 지금의 추세적인 트렌드가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게 되면 한 연간 5,000톤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실적은 뭐 지금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기업이지만은 연간 매출 1,000억,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의 탄탄한 회사를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약간 보면 18,000원 정도 쭉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뭐 중간중간에 상한가도 형성하면서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한 5개월만 놓고 보면 18,000원 정도에서 기관이 약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증권사에서는 수익률 청산 리포트도 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수급 자체를 그래도 외국인이나 개인 쪽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18,200원에서 35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은 흘러갈 수 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의 오늘 하루 단기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오늘 단기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 그 하창봉 팀장님께서 좀 가져 나오셔가지고 조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제닉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다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조금 살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좀 잘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그리고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뭐 개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이미팩을 제조하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어떤 그 단순한 매출 구조 때문에 조금 그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계속해서 우유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매출 구조보다는 어떤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언급을 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누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저께 시장이 좀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오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면서 하루 정도 단기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그 기반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그 10월 13일도 14일 기점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3일 동안 하락을 하더라도 5일선이 이렇게 다가가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5일선에 대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5월 쪽에서 5일선을 확인을 하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49,400원에서 49,400원 5일선 정도 되겠죠. 49,400원에서 5만원 정도 매수 구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만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또 있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 한 10% 되는 55,000원에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일 꼬리 부분입니다. 전일 그 저가 부분인데 4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추세가 깨졌다고 좀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8,000원에 손절가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강보합 정도에서 1800 초반에서 움직일 것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끝까지 센티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